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의 유언과 상속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를 우리가 흔히들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전체 50개 주 중에서 9개의 주가 캘리포니아처럼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라든가 애리조나,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공동 재산, 공유 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부부 간에 재산을 배분을 하는 분할의 시점이 되었을 때 이러한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컨셉을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부부 간의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의 이슈가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부부간의 재산에 대해서. 그죠? 두 번째는 부부간에 한 명이 사망을 하면서 상속을 해야 되는 유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할 텐데 이 디볼스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부부간이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분할할 건가 하는 것은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관련되어서 서브젝트에서 따로 자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볼 겁니다. 다만 그 시점에 가서 우리가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어떠한 것이고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는 어떠한 것이고 쿼지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어떠한 것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지만이 우리가 상속과 관련되어서도 이 컨셉이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수준까지만이라도 러프하게 같이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죠? 유언상속법에서 필요한 수준까지만 컨셉을 잡아가고 여러분이 디볼스를 배우면서 이혼을 배우면서 자세하게 이 커뮤니티와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해도가 훨씬 더 넓어지실 겁니다. 자, 이런 큰 틀 안에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언 상속이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기 이전에요, 남편은 본인 명의로 된 좋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아내는 본인 명의로 된 엄청난 고급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자, 아파트와 별장이 한 채씩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각각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는 이제 둘이가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결혼 생활을 해 나가다가 남편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 샐러리 가지고 급여 가지고는 빨간색 스포츠카를 한 대 샀어요. 100만 불 주고 빨간색 스포츠카를 한 대 샀습니다. 자, 이 스포츠카요, 여러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제 사망을 해요.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슈가 생길까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들 있죠. 이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자동차, 빨간색 스포츠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이 보유하고 있었던, 아내가 보유하고 있었던 별장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여성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별 문제 없을 것이고, 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말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재산 있잖아요. 아파트하고 이 자동차. 이거 어떻게 상속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리가 사실은 커뮤니티 프로퍼티 가면 나옵니다만 이혼을 할 때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하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과 커뮤니티 프로퍼티 개념을 좀 잡아본다면은 조금 전 보셨던 이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있죠. 결혼하기 이전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 그리고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별장 있죠. 빌라요. 이거 결혼하기 이전에 본인들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거 개별 재산입니다. separate propert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 급여로 월급 가지고 샀었던 본인 명의로 만들어 놓았었던 빨간색 스포츠카 있죠.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재산, 공동재산이라고 불러요.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자동차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가 남편이 일한 월급으로 샀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죠? 결혼한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반반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자동차의 소유권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반반의 권리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는 시점, 이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파트, 그리고 그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자동차, 즉 separate property라고 하는 녀석의 배분과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하는 공유재산 자동차의 배분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separate property와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구분을 일단 좀 짓고요. 결혼 전후로 해서.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조금 전 살펴봤듯이 유언을 하고 죽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유언을 하지 않고 죽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각각 한번 들여다볼게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유언장을 사망하기 이전에 만들어 놓았어요. 벌써. 뭐라 그랬냐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는 X에게 준다라고 유언장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재산이었으니까요.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 명의의 결혼하기 이전에 만들어 놓았었던 이 separate property에 대한 처분 권한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유언장을 통해서 온전히 X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동차 있죠?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Y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장에 적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남편이 그 가지고 있었던 본인 명의의 자동차, 그거 본인 거 아닙니다. 반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커뮤니티 프로퍼티, 부부간의 공동재산이었다면 그 100만 불짜리 스포츠카 중에서 50만 불의 지분만을 본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를 전부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뭐죠? 50%만을 본인이 유언장을 통해서 Y라고 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유언장을 만드는 경우라면은 separate property는 전체 다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거였기 때문에, 남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공동재산에 관해서 유언장을 할 때는 절반만을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유언장을 통해서.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유언장을 만들지 않고 남편이 급작스럽게 유언장도 없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아파트,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스포츠카,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법정 상속을 해야 되겠죠. 인테스터시 로에 따라서 캘리포니아가 가지고 있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유언장이 없으니까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상속을 시켜야 될 텐데, 배분을 해야 될 텐데, 이 separate property는, 아파트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많은 스테이트들이 기본적으로 배우자 우선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배분되는 금액이, 떼주는 금액이 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많은 스테이트들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일정 부분을 떼어주고 나머지 남는 재산을 자식들과 나누어 가지는 그러한 형태로 가거나, 심지어는 유니폼 프로베이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만족해버리면 그 유산 모두 아내에게만 주고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 상황도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내를 배려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배려해주는 기본 금액이 틀렸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정 금액을 떼줍니다. 떼줘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어떠한 상황에, 자식의 숫자에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떼주는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separate property 아파트에 대해서 유언 없이 죽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살아있는 배우자인 아내에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냐, 이 아파트의 몇 분의 몇을 아내가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테스터시 로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가야 되겠구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 자동차요. 자동차 지분이 반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유언장 없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자동차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50%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유언 없이 죽었다면 아내에게 와야지 않을까요? 그래서 50% 가져가서는 이제 100% 아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자동차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리얼 프로퍼티 부동산법 보실 때 공동소유권 하면서 뭐 조인트 테넌시다, 테넌시 인 커먼이다, 테넌스 바이 더 인타이어티다 등과 같은 얘기 했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공동소유권자 중에 한 명 죽으면 밑으로 갔습니까? 조인트 테넌시에서? 상속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살아있는
다른 소유권자에게 넘어갔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것이었었잖아요. 생존하고 있는 다른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지분이. 그죠? tenants by entirety 뭐였습니까? 결국은 5대5였어요. 남편 아내가 이렇게 같이 들고 있으면 남편 죽으면 자식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겁니다. 아내에게. 지금 이거예요. 커뮤니티 프로퍼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의 지분을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 사망을 하면 right of survivorship,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인 아내에게 남편의 지분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유언 없이 죽는다면.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부부가 살아오다가 둘 중에 한 명이 사망을 한다? 라고 한다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들여다보니까 separate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가 있더라. separate property에 대해서 유언장을 통해서 다 넘길 수 있을 것이고 본인 재산이니까. 그죠? 결혼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본인 재산이니까. 결혼 이후에 만들었었던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대해서 남편이 50%의 지분까지는 유언장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절반은 가능하죠. 자, 반면에 유언장 없이 죽은 경우 separate property는 어땠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유언장 만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간다는 컨셉. 하지만 얼마를 아내에게 줄 것인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 틀리다. 두 번째는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대해서 유언 없이 죽었다.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 right of survivorship에서 아내에게 나머지 50%가 넘어가고 아내가 이제 100% 스포츠카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separate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개념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P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여러분 만나시는 내용 중에 이제 quasi community property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데요. 상속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약법을 보실 때 quasi contract이라는 거 있었죠. quasi contract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준 계약이었었죠. 법률상 강제 가능한 계약이 아니었지만 법률이 계약인 것으로 간주를 해줘야지만이 일방 당사자에게 뭔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러한 경우에는 법이 준 계약으로 인정을 해주고는 구제를 해줬었다고요. 지금 이거 똑같은 겁니다. 뭔가 준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준하는 재산이다라는 얘기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러프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커뮤니티 프로퍼티 컨셉을 가져가고 있는 스테이트가 아닌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서 허스밴드와 와이프가 살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는. 그리고 남편이 플로리다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 월급으로 본인 명의로 된 스포츠카를 한 대 샀어요. 이거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산요. 결혼 이후에 남편 월급으로 산 이 스포츠카 만약에 캘리포니아에서 샀다라면 여러분 뭐죠? 커뮤니티 프로퍼티로서 남편과 아내가 절반씩 지분을 가져가는 재산이었지만 지금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가 아닌 플로리다에서 이 자동차를 샀기 때문에 이거 커뮤니티 프로퍼티 아닙니다. 아니에요. 남편 명의의 자동차예요. 그런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사놓고는 캘리포니아로 다음에 이사를 왔어요. 이 재산을 우리가 quasi community property라고 불러요. 이 자동차를요.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은요. 캘리포니아로 넘어왔잖아요. 이 자동차가. 남편이 죽기 전까지 또는 이혼하기 전까지는 이거 여전히 separate property 맞습니다. 남편 재산 맞아요. 남편 재산 맞는데 quasi community property로서 남편이 이제 이혼을 하거나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지금처럼 사망하는 시점이 되면은 커뮤니티 프로퍼티처럼 간주를 하고 배분을 합니다. 그 스포츠카를요. 비록 플로리다에서 샀을 때는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아니었지만 준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거나 이혼을 해버리면 커뮤니티 프로퍼티처럼요.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반반씩 가져가는 겁니다. 스포츠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남편의 소유권자가 사망을 한다? 소유권자로 되어 있었던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절반의 지분을 아내에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것이 결국은 quasi community property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유언장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커뮤니티 프로퍼티와 똑같이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스포츠카가 비록 플로리다에 샀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다. 소유권자인 스파우즈가 죽어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죽기 전에 유언장을 통해서 절반만을 넘길 수 있는 것이고,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다면은 그 스포츠카의 절반 지분이 그냥 아내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죽는 시점이 되면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간주를 해버리고 재산을 분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전체적인 세퍼릿 프로퍼티와 커뮤니티 프로퍼티, 쿼지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케이스를 보신다면은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